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제는 뭐 좀 지수는 괜찮았는데 대선주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놀라셨죠, 그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요. 다행히 뭐 심리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그렇게 잘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뭐 이준석 씨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준석 씨가 지금 이제 뭐 그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그래서 이준석 씨 당대표 당선 후에, 그죠? 네. 앞으로 이제 대선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한 주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바이오주나 뭐 이런 기타 테마주들도 가지 않고, 그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이제 대선주 위주로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를 해도 대선주를 꺼내놓고 하고, 그죠? 네. 수익도 요즘에 대선주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법 강의를 해도 대선주 위주, 그죠? 심리를 잡아드릴 때도 대선주 위주, 옛날 얘기를 해드릴 때도 대선주 위주로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은 그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안하니까 이제 그걸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이 한 50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 방송에는 뭐 저녁 8시 10분부터 9시 정도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예, 김옥달님 어서 오세요.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주말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아직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대선주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른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원자재 얘기도 하고, 그죠? 대선주 얘기도 하고, 그런 대형주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영상을 또 많이 올릴 겁니다. 종목 분석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이따가 또 기법 강의 또 올릴 건데, 잠깐만요. 유튜브로 이제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미정현님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이 2개 있어요. 네. 밥TV 유튜브 채널, 무소TV 유튜브 채널 2개 있는데, 기법 강의나 아니면 종목 분석한 영상 같은 경우 이쪽에 많이 올려놓거든요. 앞으로 이제 테마주 영상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무소TV 진검승부라고 그냥 치지 마시고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와요 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밑에 쭉 보시면 특징주 분석이라고 있죠, 그죠? 네. 뭐 기법 강의도 좀 올려놓는데요. 보이시죠? 네. 기법 강의들.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삼성전자 올려놨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수급 분석 올려놨는데, 이게 윤석열 테마주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어제 거죠, 그죠? 공수처 수사 이슈와 뭐 윤석열 이런 거 얘기하면은 조회수가 1000개 이상씩 나오는데, 삼성전자 해놨더니 별로 조회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죠? 네, 보시면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지금 어제 밤늦게 올렸는데 아무튼 조회수가 100개도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네, 요거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제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이제 사셔가지고 수익 못 내고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저희 방에는 다 팔았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 삼성전자 늦게 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올려놨었어요. 네, 보세요.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강구하신 게 뭔지,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이 요거는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 인트로, 그 다음에 이제 엔딩 영상 빼면 대략 한 10분밖에 안 돼요. 짧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세요. 네.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올라오면 자꾸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기 유튜브 쪽은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일단 보죠. 대형주는 삼성전자 흐름을 잡으면 되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네. 모르셨죠?
네이버 블로그도 있는데 거기에도 또 있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편하게 접근하시라고 여러 군데에다가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얘기는 오늘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살짝 상승했죠? 그죠? 뭐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땠어요? 0.77% 올라와서 뭐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수급도 거래량도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정이 안 왔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얘기는 해드려야겠다. 뭐냐면요. 그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할 때 있죠. 요 지점에서 개인들이 왜 그때 겁냈는 줄 아세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개인들이 겁을 많이 냈었고 실제로 코스닥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밖에 안 빠졌지만 5월 중순입니다. 코스닥은 그 당시에 이만큼이 빠졌어요. 더. 그때 이게 여기서 개인들이 막 손절하고 막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개인들이 왜 던졌냐면 뭐가 불안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거기서 개인들이 손절하고 투매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이제 호들갑을 좀 떤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속았던 사람들이 개별주, 뭐 대형주, 테마주 다 손절하고 막 그랬거든요. 조정 온다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죠? 네, 별로 안 됐어요. 네. 막 던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1번 찍어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때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어젯밤에 그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맞다는 얘기죠. 그쵸? 네, 맞는데 개인들이 걱정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란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데 어젯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급락 안 했고요. 뭐하면서 끝났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라서 끝났습니다. 뭐예요?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있는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지만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지 않았죠. 요번에 4월달, 5월달에 우리나라 개인들 많이 털렸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형주가 아니고 개별주 테마주에서. 테마주에서 어디서 많이 털렸을까요? 바이오에서? 아니요. 대선주 인맥주에서 많이 털렸을까요? 테마주에서 많이 털렸을까요? 정책주에서 많이 털렸을까요? 인맥주에서 많이 털렸을까요? 네, 정책주요. 왜요? 4월달, 5월달에 개인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대선 정책주를 사람들이 껴샀거든요. 이거는 다 털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씨 이제 공수처 수사 착수 그 얘기 나와서 아마 어젯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전멸됐을 겁니다. 굉장히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조정이 왜 올까요? 또는 단기 투매, 단기 급락, 장중에 흔들기가 왜 올까요? 예, 개인들을 털으려고요. 누구를 털어요? 그분들 털으려고요.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본인이 매수한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을 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불에 붙은 진먼지, 저거 뭐예요? 맨날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진먼지 진드기죠. 네. 그거 이제 털어내신다고 막 그 애기 엄마들이 막 진짜 뭐 몸뚱이 야구방망이 들고서 막 그 이불을 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중한 애기들 그죠? 네. 아토피 걸리게 하는 뭔지 아시죠? 이불에 붙은 먼지 그거 막 진드기 털어낸다고 막 야구방망이로 막 털어내시죠. 사정없이. 역시 엄마는 달라요. 그죠? 막 털어내듯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탈탈탈. 네. 정말로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털린 겁니다. 싹쓸이.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왜요? 조정이 언제 끝날까요? 그 터는 작업이 끝나면 조정이 끝난 거예요.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예, 생활 비유입니다. 생활 비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다 알아요, 다. 이해 안 가신 분 없잖아요, 그죠? 아주 탈탈탈탑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가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재미도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서 수익 한번 내보시면 나중에 바이오주 있죠? 시시해서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시시하다고. 셀트리온 그런 거 안 하실 겁니다. 시시해서. 물론 셀트리온 좋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시원시원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항상 그 믿음을 테스트하죠. 신앙 얘기하는 거,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매수하신 그 종목, 그죠? 거기에서 그렇게 흔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 종목들 잘 가져가시라고 수익 잘 내시라고 이준석 당대표 당선 후에 대선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 그 방송 한 이래로 가장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가장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준석 씨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쭉 이제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블랙홀 역할을 했냐면 이슈 블랙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 정치인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식 얘기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5월 말에 이슈 블랙홀이 뭐냐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요. 그 테마주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죠. 하지만 다른 거는 못 가요. 심지어 어쩔 때는 자기 것도 못 갈 때가 있어요. 테마주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슈가 형성이 되고 그 이슈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때 그때 그 테마주들이 많이 가고 오랫동안 가는 거죠. 나중에 그 후발주자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슈 블랙홀이었는데 처음에 이 이슈 블랙홀을 한 거는 누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월 말 6월 초 이때는 누가 이슈 블랙홀 역할을 했어요? 잘 아시죠? 조국 전 장관. 왜냐면 5월 한 27일, 28일쯤에 갑자기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갑자기 책을 내겠대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사람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공격하고 여당에서도 뭐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막 서로 이제 말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TV만 들면 또 다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많이 나왔죠.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백신 얘기였지만. 그러니까 5월 말 6월 첫째 주는 누가 이슈를 많이 가져왔냐면 조국 전 장관 이 사람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번 주까지 6월 둘째 주까지는 누가 또 이슈를 다 가져갔죠?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관심이 높았겠죠, 그죠? 뭐 지지율이 조금 높은 것도 아니고 그 쟁쟁하신 그 오래된 정치인 그분들보다 확실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슈 블랙홀이었던 거예요. 이슈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관심을 뺏긴 거죠. 그러면 이 테마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가고 일부 이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는 못 올라가요. 관심을 뺏겼잖아요.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게 뭐라 그래요? 빛. 다 빨아들이지만 빛도 빨아들인다면서요. 빛이 뭐예요? 조명이죠.
테마주가 많이 가려면 그 사람들의 관심, 즉 빚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식물도 빚을 많이 받으면 잘 자라죠. 그죠? 네. 종목도 테마주도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이라이트. 네. 그러니까 조명을 막 많이 받아야 되는데 뺏긴 거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왔을 때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조국 전 장관 얘기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다. 그랬어요. 올해 못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저번이 등장하면 옛날에 원래 테마주가 잘 안 갔는데 관심을 다 가져가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번에 올해 못 갈 거다. 네. 실제로 그랬어요. 이준석 씨는 6월 11일이면 이제 끝나는 거였죠. 오늘 당대표 선거 끝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조금 안 갔더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슈 블랙홀이 하나 또 생기긴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누가 수혜를 입었어요? 윤석열 씨가 수혜를 입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테마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전 장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고 또 저녁에 또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어쨌든 간에 그분이 딱 등장하면서 여당 쪽이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여당 관련된 대선 후보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들 쪽은 피해를 입었지만 반대편은 거꾸로 수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올라간 거잖아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선주는 과학이에요. 과학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무튼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개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5월 말 6월 초에 네. 가비소녀님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강원도님 질문 좀 그만하시고 좀 제발 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만 하시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습니다. 네. 아니면 차라리 다른 분을 찾아서 가시든지요. 네.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회를 다 놓치시는 거예요. 가비소녀님은 원래 필명이 뭐예요? 그 필명 좀 적어놔 보세요. 본명을 적어놓으시든지.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잘 들리시죠? 네. 해바라기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누군지 알겠어요. 네, 수원 사신다고 하니까 알겠네요. 필명을 다 얘기하긴 뭐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죠? 네. 문자가 안 왔거든요. 네. 문자 다시 보내세요. 네. 문자 안 왔어요. 네. 낚시 좋아하시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가비소녀님.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 네. 연락을 주세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6월 말 6월 초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같은 편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여당 쪽에 토탈소프트 이런 거죠. 네. 5월 말 6월 초에 갔어요? 안 갔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눌려가지고. 원래 좀 가려고 하다가 찍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5월 21일이거든요. 근데 5월 27일인가 28일부터 이제 조국 전장을 챙기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못 갔어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이슈 블랙홀, 그죠? 네. 그 당시에 뭐 동신건설 볼까요? 네. 재밌어요 이거. 네. 이제 한번 가볼까 하고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 갑자기 책 낸다고 하니까 조용합니다. 네. 나중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처음엔 조용했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누가 갔냐면 공진 같은 거 보시면 되잖아요. 언제 갔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책 낸다고 그러니까 대본 올라왔어요. 5월 28일 날 급등 시작하죠. 공진이 이날이죠. 첫 번째 항공. 네. 이날에 책 낸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참고하세요. 그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저기 하지 않나요? 그죠? 이때부터 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준석 씨가 정말로 당대표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되니까 어때요? 이쪽에 또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윤석열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별로 잘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씨가 유승민 키즈 아니냐, 뒤에 김무성 씨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네네. 가비선녀님 거기다 이제 글 그만 치세요 이제. 네네.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라. 네, 그만 치세요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눌렀어요 이제. 강의에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계속 글을 치시면 그러면 다 피해 보니까 이제 그만 쓰세요 이제. 네. 제가 지금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집중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때 눌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누가 올라가냐면 유승민 테마주가 올라갔어요. 대표적으로 누굴 보면 되냐면 대신정보통신을 보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유승민 관련주. 실제로 유성열 테마주 눌리면서 이게 좀 더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게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네.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눌러요. 어디가 이제 예를 들어 누구한테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반드시 그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니까. 그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종목을 적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보여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뭐 피해주냐 수혜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냐면 조국 전 장관 얘기 어쨌든 뭐 책이 나왔지만 뭐 어쨌든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죠. 그렇죠? 네. 이준석 씨 당대표 됐죠. 그럼 이제 멀어진 거예요. 이제 이슈 블랙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씨 관련주들 중에 올라갈 게 또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거는 폭락했는데 대량거래 터지면서 근데 아직 안 간 게 있어요. 왜일까요? 이준석 씨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도 3%까지 나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3% 5%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5% 이상은 올라가도요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 5%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 될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낮지만 5% 이상 올라가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생깁니다. 아셨죠? 네, 그냥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준석 관련주는 오늘 보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개만 볼게요. 뭐가 있냐면 대지정보통신 오늘 이제 장대모음 맞았지만 자, 보세요. 삼보산업이죠. 우두머리가. 삼보산업을 보면 오늘 대량거래 터졌죠. 네.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끝났어요. 장중에 최대 20%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0%로 끝납니다. 아래꼬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저가로 끝난 거랑 다름없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슬픈 음봉이죠. 네. 이거 나오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삼보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안 좋은 말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거 나오면 회복이 당분간 잘 안 돼요. 원리는 이제 원칙은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네, 뭐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누구였냐면 넥스트 아이거든요. 차트를 종목을 바꿨는데 차트는 똑같죠. 네. 이것도 오늘 똑같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덜 터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최근 8년 동안의 차트거든요. 2013년부터니까. 그쵸? 네.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조금 피곤하겠죠.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대량 거래도 터지고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는 많이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과열된 게 맞죠. 여기가 대충 1,500원이에요. 대충. 여기는요 3,000원이에요. 곱하기 2배. 2배 올라왔죠? 네. 그리고 떨어뜨린 거예요. 고점 대비 대충 40%. 30에서 40%인데 대충 한 40%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 떨구면 누가 나가요? 신용 쓴 사람 전멸당했을 겁니다. 월요일날 추가락 나오면 이제 전멸되는 거죠. 반대 매매 엄청난 거예요. 이쪽은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히로시마 핵폭탄 한 대여섯 개 떨어져서 히로시마에 그 옛날에 그 원자폭탄 떨어졌죠? 그런 거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대는 전멸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종목들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준석 테마주 중에서 안 떨어진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궁금하시죠? 안 떨어진 것도 있고 올랐는데 오른 것도 있어요. 올랐는데 자기는 이준석 테마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테마주래요. 우기는 것도 있어요. 1번을 한 50명 이상 찍었으면 공개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저조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늦었어요. 이제 그만 찍으세요.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개 있어요. 찾아보세요. 밤에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월요일에 더 찾아서 더 얘기해 드릴게요. 더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개인들이 많이 선 것만 이제 좀 혼을 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이준석 씨건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씨 이제 앞으로 주요 이슈가 뭐냐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씨가 어떻게 횡보를 하느냐, 횡보가 아니라 행보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에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보수 야당 쪽에서 이제 뭔가를 서로 이제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그 레퍼토리 아시잖아요. 서로 이제 지분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죠? 뭐 이렇게 좀 협상할 때 좀 유리하게 하려고 서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밀당과 힘겨루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실 때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저 나쁜 아저씨들, 정치인들 보고 욕하시는 분들 많죠? 아무튼 저 나쁜 아저씨들 또 저런다고 막 이제 혀를 끌끌 차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보게 돼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도 싸울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재명 씨하고 이제 친문하고 대립하면서 싸우겠죠. 뭐 가지고요? 양쪽 다 똑같아요. 뭐 갖고 싸우겠어요? 경선 방식, 경선 일정, 그렇죠? 네. 이런 거 갖고 싸우겠죠. 뻔하잖아요, 레파토리가. 그렇죠? 레파토리가 뻔하다고요. 싸울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면서 이제 뭘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차트 그만 보시고 인터넷 검색 좀 종목 검색 그만하시고 이 얘기를 먼저 듣고서 찾으세요. 본인들께서 지금 뭘 찾는지를 모르세요. 그냥 인터넷에 그 초록색 네이버야 윤석열 관련주라고 치면 그나마 좀 양반이세요. 윤석열 대장주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웃지 마시고 진짜 있어요. 윤석열 대장주라고.
이재명 대마주, 대장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있다니까요. 네.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올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좀 아주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링 위에 오른다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링. 이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씨도 이제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유력 대권 후보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개시하시겠죠. 그게 이제 권투 선수 이런 걸로 보면 링 위에 이제 올라온 거죠. 축구를 따지면 이제 그 그라운드 위에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겠죠. 물론 이제 네거티브하고 어제처럼 뭐 공수처 수사 뭐 착수한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서로 공격도 하지만 뭘도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니까 뭘로 하겠어요? 뭘로 어필하겠어요? 그렇죠. 돈이죠. 본질은 돈이에요. 뭘로요? 복지. 복지도 결국엔 돈 얘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하지 말고 본질만 얘기하면 복지에 이건 뭐예요? 돈 주겠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화려한 미사오고 다 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얘기 이제 민감한 얘기로 갈 수 있으니까 말을 조금 바꾸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각자 대선 후보마다 비전을 제시하겠죠. 뭐 외교, 안보, 뭐 교육, 기타 등등등, 사회 문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현재 사회적 이슈나 하여튼 뭐 경제 이슈 이런 거를 쭉 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정책이죠. 정책주가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인맥주가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이재명 테마주는 인맥주가 많이 갔어요. 그분은 좀 많이 갔어요. 네. 윤석열 씨는 시작도 안 했어요. 실제로 올라가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맥주도 끝나지 않았지만 정책주는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서 비전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략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이제 지수가 뭐 조정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아까 여기 강원도님이 아까 우리 회원들만 꼬치꼬치 수익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만 좀 물어보시고 저분 몇 달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어볼 시간에 들어오셨으면 벌써 본인이 매매일지를 올리셨겠네요. 우리 로이님도 최근에 이제 매매일지 올려주시고 망고바나나님도 매매일지 올려주셨지만 저분도 가입하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올리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부탁드린 거 없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주셨지. 들어와서 매매일지를 올릴 생각을 하세요. 남의 거 계속 몇 달째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면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맞죠, 그죠? 네.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링 위에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제일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윤석열 씨가 제일 먼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왜요? 제일 먼저 공격받았잖아요. 어제 공격받았잖아요. 뭐요? 공수처 수사 착수. 어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개인들이 막 웅진이랑 막 이런 것들 막 던지면서 투매를 하셨지만 즉 윤석열 관련주에 무슨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개인들이 반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폭탄이라기보다 웅진 말고 덕선 같은 차트를 보시면 충격이 심하죠. 그러니까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비비탄? 얘들 비비탄 아시나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경험이 짧아서 그렇죠. 경험. 실력이 있다 없다 뭐 그런 투자 자금이 적다 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경험. 그래서 이제 많이 놀라신 거죠.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놀라질 않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네. 결국엔 그게 나중에 이제 실력 차이, 그 나중에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지만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거예요. 링 위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씨가 올라오니 맞습니다. 네. 머리를 내밀자마자 바로 공격에 날라들어오더라고요. 네.
제 말에 공감 가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공감 가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만 하십시오. 네. 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지금 부드럽게 자꾸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왜요? 예.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지금은 앞만 보고 가세요. 네. 대선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인데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크세노포님 네, 정답입니다. 네. 전동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봤어요. 네. 애니농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때마다 참 부러우시죠,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정말로 큰돈 벌고 싶으시면 이것도 눌림목일 수 있어요.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바닥에서 이런 눌림목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에서. 분명히 여기도 있었거든요. 애니농률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급등하기 직전에 분명히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평유씨 관련주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뭔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갑자기 언론 인터뷰하고 사표를 던져버리니까 세력이 일단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준비해놓고 있다가 딱 재료 나오니까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확 날려버리더라고요.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나는 바닥에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시면 이런 쪽에 있는 거 공략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나는 좀 바닥에 있는 건 좀 지루해서 좀 그렇다 싶으시면 위에 있는 걸 매매하셔도 되지만 본인 성향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근데 저희 방은 이런 거 좋아해요. 네. 편안하거든요. 네. 대선 정책주도 그렇고 인맥주 중에 아직 안 간 것들이 바닥에 아직도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니농률, 웅진도 지금 뭐 약간 떴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시끄럽게 해놨지만 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려버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웅진도 놀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표를 써버리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박자박 이러고 있더니 갑자기 그죠? 거래량이 2월 말 3월 초에 보면은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약간 늘어났어요. 여기보다 좀 늘죠, 그죠? 살짝 들었어요. 네. 평상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올려놨다가 유성열 씨가 뭐라 하니까 대번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저희 방 라이브 종목들은 지금 공개를 못 해드리겠고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거 2개만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를 계속 추천하는데 그 단톡방엔 단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하시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약간 가벼운 종목을 추천을 좀 자주 해요. 가벼운 거. 가볍다는 게 뭐냐면 회사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호가창이라든가 아니면 발행 주식수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훅 올라가는 거 있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웅진 말고 이제 뭘 사놨냐면 3월달에 있죠. 3월달에 동양 관련주를 3개를 추천했거든요. 근데 3개 다 라이브랑 문자만으로는 안 나갔고 이거는 가벼워서 그냥 저쪽으로 냈어요. 그 카톡방으로. 대신에 이제 애니농률이나 메가MD 이런 것들은 라이브하고 문자만으로 추천했고 3월달에 나갔던 것 중에 동양이 있는데 동양만 추천한 건 아니고 동양이랑 동양 우선주 2개도 같이 추천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동양 그 우선주 추천한 거는 저번에 수익 난 거 보여드렸는데 많이 났어요. 잠깐만요. 지금 우선주들이 되게 잘 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벼우니까 가는 거예요. 4월 22일 날 동양 EUP를 윤석열 테마주로 추천합니다. 카톡방에서요.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자리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애니농률 바닥이랑 똑같은 차트예요. 이게 바닥에서 추천 나가서 2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단톡방 회원들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막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안 좋으시겠어요?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3연상 드셔보셨어요? 네. 운봉 하나 때리더니 상한가 2개 더 나왔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양 EUP만 추천한 게 아니라 동양 우 이것도 우선주거든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똑같은 날 두 종목 같이 나간 거예요. 카톡방 윤석열 수혜주 여기에서 나갔죠. 이건 150% 상한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주만 추천한 게 아니라 동양 본주도 추천을 했었어요. 언제 했냐면 이거 어제 상한가 나왔죠. 어제 윤석열 씨 테마주 막 웅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웅진하고 막 이런 것들 박살날 때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올라간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원래 저희 방 추천주만 얘기하거든요. 동양 본주예요. 동양 우라고 써놨네요 제가. 동양 우가 아니고 그냥 동양 본주입니다. 문자 보시면 동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3월달에 여기서 나갔어요. 사놓고서 바로 올라왔어요. 한 10% 20% 올라왔다가 4월달에 윤석열 테마주가 더 이상 안 가고 살짝 돌리니까 누르니까 안 갔던 거예요. 웅진이나 이능률이 4월달 5월달에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려다가 안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선주는 가벼우니까 우선주는 가되 동양 본주는 안 갔어요. 이런 게 하나 또 있죠.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갔는데 누군 안 갔어요. 네. 괜한 얘기를 했나요? 눈치채셨나요? 네. 요즘 힌트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노르페인트는 처음부터 윤석열 씨 부인 테마주라고 급등전부터 얘기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안 사서 그렇지. 네. 나중에 하도 안 사시길래 우리가 샀죠. 네. 저희 방에서. 네. 안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우선주가 갔어요. 10년 전에는 본주가 가고 우선주가 갔는데 요즘엔 우선주가 가고 본주가 늦게 갑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것 같죠. 자, 얘기해 볼게요. 덕성이랑 덕성우가 누구 테마주예요? 자, 쳐보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채팅창에 뭐 쓰라고 하죠? 왜요? 좀 참여 좀 이렇게 동요 시켜드리려고 자꾸 치라고 제가 자꾸 해요. 덕성이랑 덕성 우선주가 누구 테마주예요? 누구예요? 이낙연 씨 거예요? 윤석열 씨 거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죠. 덕성, 덕성우. 덕성이랑 덕성우 중에 누가 먼저 갔을까요? 네, 오뚜기님, 아싸리님, 피구님. 덕성우가 먼저 갔습니까? 덕성이 먼저 갔습니까? 누가 먼저 갔어요? 그쵸? 예. 우선주가 먼저 갔죠? 네. 덕성우가 윤석열 테마주 1호 제일 먼저 세게 올라온 게 덕성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간 테마주가 이낙연 씨 테마주죠.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서 가장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남선알미늄이에요. 남선알미늄 본주가 처음에 세게 갔을까요?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더 세게 갔을까요? 누굴까요? 우선주였잖아요. 이번에 노르페인트 본주가 먼저 갔습니까? 우선주가 먼저 갔습니까? 노르페인트 우선주잖아요. 노르홀딩스 우선주. 그쵸? 동양 본주가 먼저 갔습니까? 동양 우선주가 먼저 갔습니까? 우선주잖아요. 모르셨죠? 네. 이게 최근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즘에 김우성 씨에게 또 나오는데 2015년도인가? 그때 김우성 씨 테마주 갈 때 그때도 우선주 많이 갔습니다. 반기문 씨 때 우선주 대선주 중에 우선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거죠. 우선주는 개인들이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잘 가든가요? 남선알미늄 본주가 잘 가든가요? 나중에 덕성 우선주가 잘 가든가요? 덕성 본주가 잘 가든가요? 찾아보시라니까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상 어떤 게 높은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네이버한테 자꾸 그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동양 우선주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본주가 가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싸니까 여기서 출연했는데 여기서 출연했던 가격은 정확하게 1250원이에요. 2200원까지 찍었죠? 네.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78%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어제 윤석열 관련주 다 폭락하는데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장주 중에 선발주 대장주들은 폭락이 나온 반면에 앞에서 살짝 들어서 가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에서는 뭐가 나와요?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강조했던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앞에서 이미 유명해진 대장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투매가 심하게 나온 것이고, 바닥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별로 간 것도 없고, 동양? 아, 뭔 동양이야. 난 서양으로 갈래. 이런 농담이나 하면서 안 사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농담 따먹기 하듯이 막 그러시면서 안 사시는 분도 계세요. 일반 개인들 중에. 동양? 오리엔트? 이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네. 뭐가 가요? 후발주자 가잖아요. 4월달에 올라가다가 만 거. 그게 지금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동양우가 이겁니다. 아, 동양 곤주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우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우선주 중에서 윤석열 씨 정책주랑 엮이는 게 있어요. 두산 퓨얼셀. 이건 본주고요. 이거 우선주가 있어요. EUB.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면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언제예요? 6월 8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날 여기서 샀어요. 매수는 2만원대 초반. 오늘 종가는 25,800원. 상한가 나왔어요. 3일 만에. 매수놓고 3일 지나니까. 예, 카톡방 종목만 오픈해 드릴게요. 추천 이유가 뭐였냐면 윤석열 원전 수혜주예요. 두산중공업이랑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물론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좀 급등을 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재료로 사놨는데 뭐 상한가 갔어요. 저희는 종목추천을 좀 일찍 해요. 아침 일찍. 회원들 편안하게 사시라고. 네. 상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유명해져 있는, 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대선주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세력들이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예요? 매집을 다 시켜놓고 개인들 다 내쫓고 그 개인들이 던지고 나가는 물량 다 받아서 매집을 더 강화시킨 다음에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쳐다보고 계세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딴 데 보고 계시잖아요. 관심을 빨리 돌리셔야 돼요. 네. 밑에 바닥에 좋은 거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보고 계신 거예요. 동양 있죠, 이거.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널렸어요. 네.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다고요. 살 수 있을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동양 같은 종목도 저희 방에서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회원들 막 매매일주 올라오고 난리 났을 때 그때 가서 회원 가입하지 마시고 이왕에 시작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대선 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설령 전쟁이 나도 내년 3월달에 대선 대통령 선거는 치러져야 됩니다. 다음 나왔잖아요.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주가 3월까지 가겠어요? 보통 한두 달 전에 끝나거든요. 이거를 가봐야 알아요. 그러면 대선주가 빨리 끝나면 올해 연말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6월달이잖아요. 예,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 2월달까지 간다고 해봤자 7, 8개월이에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이미 떠있는 거, 대량거래 터진 거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걸, 아깝다 이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돼요. 아까 이제 회원 한 분이랑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약간 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종목 매집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건 문자관 회원이신데 문자관 회원분들 중에도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집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보니까 매집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뭐 매집한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돈 많이 버시겠구나. 왜요? 최대한 전문가 믿고 매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매집을 더 열심히 하려고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왜요?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라이브 종목 추천 여기 공개를 안 하고 이쪽 걸 이제 공개했을까요? 단톡방하고 라이브 종목을 딱 추천을 해보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스타트를 단톡방 종목이 먼저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2, 3일 간격으로 단톡방기에 좀 먼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중에서 원래 라이브 쪽이나 문자반 그 스윙 종목도 빨리 가는데 둘 중에 빠른 거는 단톡방이 하루 이틀 더 빨라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자반 회원분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네. 동양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제 회원이시니까 보유 종목 다 갖고 있고 다 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주말에 특별하게 일이 없으시면 뭐 바쁘시면 그냥 일 보시고요. 특별하게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아니면 특수건설 얼마 전에 매도한 프롬파스트 아니면 삼보산업 그 급등하기 직전 있죠. 언제 추천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비교해 보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보시다가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 봐드릴게요. 라이브 회원이건 문자 회원이건 네,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또 제 뒤에 또 제 방송 끝나면 또 황소장님 또 방송하시니까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황소장님 방송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좋은 기회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매집하신 종목 그 믿음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홀딩하셔서 좋은 수익들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실 분들 네, 들어오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하고 월요일날 공개방송 진행하고요. 공개방송할 때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뭐 가격 할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연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혜택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은 아침 8시부터 8시 반 아침에 오전 9시부터 방송하죠. 라이브 방송하니까요. 네,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 방송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